멘토링 앤 강연 교육기부 봉사단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입시 세미나 학생부 종합전형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공지원 이수정 멘토입니다. 녹음 진행은 대표로 2명의 멘토가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양한 파트를 진행하기 전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의와 간단한 특징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의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전형 중의 하나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전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처럼 내신만 보는 전형과 달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주로 평가하는 요소는 내신 성적, 비교과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볼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과목의 교과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성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교과 수업 시간 내에는 어떠한 성과를 내었으며 스스로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려 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였는가 등의 부수적인 역량의 비중도 중요한 전형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은 고등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수행평가까지 합산한 점수로 계산합니다. 9등급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량적인 평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각 대학별로 내신 성적 비율을 고려하는 비중과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학생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2학년도 입시 이후로 대학교 평가 방식에도 내신 성적을 9등급제 과목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A, B, C와 같은 절대평가 등급으로 산출되는 진로 선택 과목도 평가하게 되어 있어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도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지원하려는 각 학과와 전공의 계열성을 따져서 고등학교 때 미리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 번째인 비교과 성적입니다. 비교과 성적은 내신 성적 이외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이 비교과 성적의 예시는 수상 내역, 봉사활동 내역,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독서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와 관련해서는 뒤편에서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비교과 성적 영역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이 학과에 오기 위해 어떠한 자질들을 길렀는지 여러 부분에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알찬 생활 기록부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자기소개서란 말 그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형식의 글입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재학 중 했던 활동들, 즉 학교 생활기록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나 노력을 정해진 문항의 질문에 맞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생 생활기록부 교과와 비교과 영역에서 본인이 이 학교의 학과에 지원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골라 작성하는 게 보통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까지는 총 3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대학별 자율문항으로 구성되었지만 2022학년도 입시부터 바뀌기 시작하여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2개의 공통문항과 1개의 대학별 자율문항으로 구성되며 글자 수도 이전보다 감소합니다. 2023학년도 입시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보지 않는 대학이 작년보다 늘었으니 멘토분들께서는 멘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아예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다음으로 면접입니다. 면접이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과 성적이 낮은 경우 1차 합격을 한 뒤 이 면접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덜어 보입니다. 면접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다룰 테지만 주로 면접에는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면접은 말 그대로 본인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제시문 기반 면접은 특정한 시사나 상황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면접 시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분에서 15분가량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만 이루어지고 면접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대학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 유의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3년 동안 쌓아온 것을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이라는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관성이 크게 반영될 확률이 높다는 점은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특목, 자사고, 과학고 등과 같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보다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의와 특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기록부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 혹은 교세특이라는 단어를 보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정식 명칭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줄여서 교과세특이라고도 부르도록 합니다. 교과세특은 수업 내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적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023년 대입 기준 과목당 500자 기재 가능하며 학업 역량과 지적 호기심, 발전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타 학생과 차별과 개별화된 교과 세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1년 동안 지켜보시고 기록해 주시는 부분으로 담임 교사의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임하는 자세, 학업 역량, 인성 및 사회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란은 연간 500자가 기재 가능한 항목으로 생기부 항목 중 내신, 세특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입니다. 동아리 활동의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동아리는 한 개만 30자 이내로 기록이 가능하고 소논문이나 방과 후 활동이 기재 금지되면서 동아리 활동 수는 줄이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자율동아리의 제한이 커졌기 때문에 정규 동아리의 중요도 또한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진로활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활동은 진로 탐색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들어가며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700자 기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전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상 부분이 미반영되므로 2023년 대입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상은 교과 학습과 더불어 개개인의 학업 역량과 전공 관련 적합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수상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 입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년 입시 기준 교내에서 주최, 주관한 대회의 수상 실적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둘째,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 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셋째, 학년, 학급 단위의 단체 수상은 수상대장에 입력할 수 있긴 하나 수상 경력에는 반영되지 못합니다. 넷째, 2023학년 대입 기준
대학 원서 제출 시 학기당 1개의 수상 실적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PP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서류평가, 면접평가가 있고 서류평가 요소에는 크게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 중 자기소개서는 주로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로 쓰여졌는데요. 그러나 최근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로 문항수도 이전에 비해 줄었고 내년부터는 아예 자소서는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자기소개서의 반영 여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많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필수로 요하고 있었으나 2022학년도에 고려대, 단국대, 상명대, 한국외대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였고 올해 서울과기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홍익대, 그리고 교대의 모든 대학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들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은 고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 15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1학년도 입시 기준 1번은 학업 역량을 묻는 질문, 2번은 전공 적합성을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이전에 1, 2번을 합쳐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묻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크게 두세 가지의 활동을 적었다면 현재에는 학업 역량과 관련한 활동, 진로 역량과 관련된 활동을 각각 목표, 활동, 문제 해결, 배우고 느낀 점, 앞으로의 목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역량을 늘어내도록 하였습니다. 2번은 고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입니다. 2021학년도 기준 3번은 인성 역량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인성 역량과 발전 가능성 역량을 합쳐 공동체 역량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문항 공통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주요 대학 자기소개서 자율문항 예시입니다. 현재 자율문항이 없는 대학도 많이 있으나 자율문항이 있는 대학 5개 정도를 뽑아 질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주로 독서에 대해 묻는 질문을 자율문항으로 많이 출제하며 2023년도 문항은 고교기간 읽었던 책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2권 이내로 기술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대입니다. 중앙대에선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학교는 공통적으로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입니다.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에선 모두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부분부터 FAQ까지 설명을 맡은 국위 대표 이수정입니다. 다음으로 면접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PP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면접 반영 비율입니다. 면접형의 경우 면접은 1단계 서류평가를 거치고 2단계에서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 반영 비율은 30에서 50% 사이입니다. 다음과 같은 학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영 비율이 30%인 학교는 세종대학교 창의인재전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동국대학교 두드림 등이 있습니다. 40%인 곳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면접형, 시립대학교 면접형,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재2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영 비율 50%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로민재면접,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경북대학교 모바일 과학인재 등이 있습니다. 면접 반영 비율은 각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의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는 올해 5개 학교부터 변화하여 2024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전면 변화할 예정입니다. 평가 요소는 총 3개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수학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요소는 3가지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 성취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학업 태도는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축소로 인하여 학업 의지 부분을 삭제한 학업 태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탐구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은 자신의 진로와 전공 및 계열에 관한 탐색 정도와 준비 노력을 말합니다. 이는 이전의 전공 적합성의 새로운 대체 단어입니다. 전공 및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및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일컫는 말로 이전의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친 말입니다. 이 요소에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의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면접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접은 장소에 따라 대면 면접 또는 비대면 면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면 면접은 말 그대로 한 강의실에 면접관 2명에서 3명과 지원자가 같이 대면하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의 면접을 말합니다. 한편 팬데믹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됨에도 비대면 면접을 고수하는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비대면 면접은 면접관과 지원자가 실제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면접을 치르는 방식으로 동영상 업로드 면접, 현장 녹화 면접, 실시간 화상 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영상 업로드 면접은 대학이 사전에 공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원자가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대학은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평가 비중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형을 치릅니다. 일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면접을 통과하는 패스 혹은 논패스 평가를 실시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영중 해외고 검정고시 출신자 선발 전형이 있습니다. 둘째, 현장 녹화 면접은 면접고사 당일에 지원자가 대학 고사실에서 제시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녹화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면접 고사실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이 제시되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실시간 화상 면접은 면접 고사일에 대학의 고사실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면접관이 제시한 질문에 답변하며 이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대면 면접과 가장 흡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질문 내용에 따라 서류 기반형 면접과 제시문형 면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류 기반형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치루어집니다. 서류 기반형 면접에서 답변을 할 때의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고교명이 들어간 수상명, 부모님과 관련한 내용을 답변에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에서 감점 요소 또는 탈락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언급하는 것 또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데 학교장이 인정한 교회 활동으로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채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멘토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각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라고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에 따른 분류 마지막은 제시문형 면접입니다.
제시문과 문항을 읽고 생각나는 바를 논리적으로 구술하는 형식입니다. 서류 기반형 면접에 비해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제시문형 면접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시문형 면접의 기본 형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인문 및 사회계열 학업 우수형 기출문제입니다. 제시문 4개에서 5개가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만의 논리를 전개해 답변을 구성하여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면접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PP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상실적 관련 팁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전공 적합성 부분을 높게 봄으로써 전공과 더욱 관련 있는 수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수상이 전공과 겹친다면 그중 더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수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마저도 똑같다면 참여 인원수가 더 많은 수상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에 꼭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수상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관련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부분에 앞선 수상이나 자율, 세특 등에 자신이 미처 넣지 못한 활동들을 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물론 좋을 수 있으나 행동 특성 및 종합의 의견 부분은 활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인성이나 태도 등을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므로 담임 선생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학생 그 자체에 대한 내용에 기반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진로활동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은 학종의 전공 적합성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계된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진로와 관련된 꾸준한 노력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가 구체화되어가는 모습을 평가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로 관련 행사에 참여한 후 반드시 자신만의 진로 탐색 기록 보고서와 같이 동기, 내용, 배우고 느낀 점, 변화된 모습, 이후 연계 활동 등을 작성한다면 의미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관련된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풍부하게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업 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 독서 활동으로 연계시키거나 혹은 발견한 궁금증을 친구들과 협동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 지역 사회와 관련된 문제일수록 좋으며 이를 통해 멘티 본인의 성장,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내 소인수 선택 과목 외에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또한 교과 세특에 따로 기재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태도 및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접에서는 첫인상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안녕하십니까? 와 같은 인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시선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면접 시간 동안 교수님과 눈을 자주 마주치도록 하고 면접관을 골고루 쳐다보아야 합니다. 답변을 하면서 작은 미소를 띠는 것도 좋습니다. 허리는 펴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은 과도하게 움직이지 말고 다리 위에 가만히 얹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에서의 말하기 방법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경험 또는 사례를 넣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을 활용한 답변을 하거나 미괄식이 아닌 양괄식, 두괄식 답변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투의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다. 등 통일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꼬였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다시 매끄럽게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접 상황에서는 속어와 은어, 유행어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거나 답변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나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한 후에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배우겠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준비 방법은 서류 기반형 면접 대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들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이 있는 학교라면 기출 3개년 정도를 보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험생 모집 요강을 봄으로써 면접 시 갖춰야 할 자세나 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공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기부 분석 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기록부 내용을 동기, 과정, 활동 내용, 느낀 점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면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적인 내용은 간단하게라도 개념을 요약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샵 기호를 사용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 놓으면 면접에서 대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 기반형 면접에서의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기반형 면접 준비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의 항목별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결, 수상 내역, 세부 능력 특기사항, 내신 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모두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기소개, 지원 동기, 진로 계획, 학업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숙지해야 합니다. 서류 기반형 면접이더라도 본인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시사 이슈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므로 시사 이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답변 길이는 짧게는 30초에서 50초까지가 적당하므로 두 갈씩 표현을 사용하면서 간결하고 알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독서 활동 관련해서는 특정 책을 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인상 깊었던 책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책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이라면 인상 깊은 구절이나 줄거리는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보기 전 긴장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완화시키기는 힘들지만 면접관들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1차 합격을 시킨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보는 도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면접관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문형 면접에서는 답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시문 내용과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지는 A4 용지에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 시간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화한 내용을 버벅거림 없이 조리 있게 발화하는 연습 또한 필요합니다. 시간을 확인해가며 각 문항별 답변 시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대학에 따라 문항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을 다 들은 후 서류 기반형 면접을 중복 실시하는 대학도 있으므로 모집 요강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신 멘토님 두 분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부 10기 이채원 멘토님의 사례입니다. 이채원 멘토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심사에 대한 심층성과 각 과목 세특간 내용적 연관성이 생활기록부에 잘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심사에 대한 심층성은 중요합니다. 멘토님의 생기부를 큰 틀로 정리한 것을 왼쪽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관심 분야가 분명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탐구를 함으로써 정말 해당 분야가 관심이 많은 학생임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던 점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같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 일부분을 가지고 관심사에 대한 심층성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생활기록부에서 보여지듯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교육 불평등 문제와 학교폭력 등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주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사회 문제와 연관시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사회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적정기술, 장애인 문제, 인권, 난민 등등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탐구해보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각 과목 세특간 내용적 연관성도 관심 분야와 전공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멘토님은 롤스 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문제를 탐구했다고 합니다. 롤스 철학이라는 공통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탐구하며 나타난 내용의 연관성이 전공에 대한 열정을 잘 보이게 해주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부 10기 김소연 멘토님의 사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다음 PPT와 같습니다. 첫 번째, 수업 후 주체적인 탐구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왼쪽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이 직접 학습한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시된 예시와 같이 수업 내용에 머물지 않고 보고서 작성, 토론 및 발표, 학급 학생들과의 지식 공유를 통해 스스로 발전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컨셉을 정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나 면접 및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을 설정하였습니다. 학년을 거듭할수록 해당 분야를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언어와 발표에 관심 있는 학생임을 어필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며 기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공과 부합하는 교과목 활동 및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따른 실천을 요구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전공 분야에 대한 어필이 이루어질 경우 도움이 되며 희망 전공이 바뀌더라도 생활기록부에 작성된 활동 내에서 관심 분야가 전환된 계기를 스토리 흐름에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FAQ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학과에 맞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지원 전공 과목을 이수했다는 점은 과목 선택 과정 중 자발적 의지와 주도적 선택의 관점에서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학과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과 성적을 정석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석차 등급 외에도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 등을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칭 정성평가라고 부릅니다. 이상으로 입시 세미나 학생부 종합전형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